어찌 되었던 그럼 이번 조정 후에 가장 강력하게 반등이 잘 나올 코인은 누가 될 것인가 해서 다이빔이 나온다면 그 다이빔 직전에 마지막 불장의 주인공은 바로 안녕하세요. 올타임하이입니다. 올타임하이 코인 유튜브 구독 꼭 하시고 전세 코인 뉴스와 인사이트 같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경제적 자유 올타임하이까지 가봅시다. 제가 이제 출장을 다녀와서 이제 단톡방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니까 다이빔 시기가 저는 이제 11월, 12월 뭐 이제 올타임 하이를 찍고 사실 11월 달에도 쭉쭉쭉 많이 올린다면 다이빔이 한 12월에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미뤄질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다지고 있는 게. 그래서 오히려 이 상승장의 끝부분이 조금 더 뒤로 뭐 지금으로부터 한 3개월 정도 뭐 1월 말 2월 그쯤부터는 조금 많이 올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때 좀 떨어지는 이 세기가 좀 세지 않을까. 지금 있는 선에서 지지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넥스 보면 비트가 0.3752에서 한 달 반 정도 비트랑 알트 교차봇을 돌렸는데 비트가 0.428로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지금같이 횡보하고 왔다 갔다 할 때는 이 파이넥스 비트 알트 교차봇 이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불로소득 시리즈에 있으니까 꼭 챙겨보시고 실질적으로 해보세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보신 분들의 뭐 이런 뭐 얘기가 나오니까 꼭 해보시면 좋습니다. 분산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후원해주시고 단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겟 대회 끝나고 저희 새로운 카피 트레이더를 뽑았습니다. 슈프림이라고 이제 치시면 슈프림님이 나오고 올타임 하이 파트너 트레이더라고 나오고요. 현재 수익률 300% 이상 거두고 있고 뭐 3주 수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 궁금한 인사이트 브리핑 넘어가겠습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된 후에 비트가 빠르게 회복을 도전을 했지만 58500, 60000, 61600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이죠. 이 세 단계를 차례차례 돌파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60000 라인까지 돌파 못하고 다시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되면 다시금 횡보와 바닥을 다지러 간다라고 보여지고 바닥은 뭐 아시다시피 전 저점인 55에서 버티고 있고 최악은 뭐 54, 53, 50 근데 50은 진짜 절대로 안 깨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와서 50 깨지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미 상승의 어떤 세기가 바로 올리는 것이 한번 꺾였기 때문에 다져지고 올라가면 한 3개월 정도 사이클을 좀 돌리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다음 달까지 딱 올라가고 떨어질 줄 알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길게 불장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이제 북미 기준입니다. 2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죠. 그냥 간단하게 의사록을 공개를 했는데요. 다수의 의원이 인플레이션 상승이 지속되면 테이퍼링을 서둘러 끝내고 조기 금리 인상이 나온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이야기만 들으면 큰일이다.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야? 악재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 발언을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가서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이드 얘기로 FOMC 이 미팅 자체는요, 비록 24일 날 공개를 한 거지만 미팅 자체는 11월 2일과 3일 날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는 어제 발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립트 자체, 이때 나왔던 스크립트가 늘 3주 뒤에 발표를 하는 거니까 FOMC 미팅 오늘 나왔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 요건 요런 식으로 지금 처리가 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시면 되냐면 요 federalreserve.gov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 FOMC 미팅에 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번 게 이제 11월 2일, 3일 날 있었던 거고 요게 이제 released 11월 24일 어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PDF를 눌러보시면요. 관련돼서 내용이 다 나와요. 어텐던스 누가 나왔냐? 제롬 H. 파월 이번에 다시 한번 연임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제롬 H. 파월님은 암호화폐의 좋은 이야기 뭐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어떤 미국 뉴욕 투자 뭐 주식에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좋은 얘기라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상당히 같은 얘기를 반복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충격받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고요. 이번에서도 제가 쭉 한번 다 훑어봤거든요. 그랬는데 크게 바뀐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전 회의 때랑 달라진 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제가 이제 결론 쪽을 살짝 보여드리면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아무도 voting against this action, none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딱히 달라지는 게 없고 inflation rate가 2%로 올라가지 않게끔 계속 낮추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여전히 employment가 좀 많이 부족하다. 왜냐면 코비드-19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경제가 회복해야 되는 게 많이 필요하다. 많이 좋아졌지만 continue to strengthen 됐지만 아직까지도 transitory 어떤 이런 그 넘어가는 전환점에 있어서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이 내용들도 이렇게 이제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이것도 전 내용이랑 비교해 봤을 때 달라진 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럼 결국 시장은 지금 반응을 하고 있었던 그게 여전히 별 내용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많이 그냥 좀 올렸던 거죠. 올해를 돌아보면요. 1월에서 3월까지 이제 불장이 있었고 4월, 5월 이게 이제 고점까지 올라갔다 다이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빔이 나오면서 6월 쭉쭉쭉 옆으로 횡보하면서 흐르면서 내리다가 7월 말부터죠. 7월, 8월에 알트가 먼저 올라가고 비트가 올랐고 9월 이제 추석 때 이제 조정이 있는 후에 10월에 다시 비트가 먼저 오르고 알트들이 따라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순서가 살짝 바뀌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뒤에다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11월은 상승과 조정이 지금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11월, 12월 쫙쫙 올려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올렸었다면 여기죠. 10월, 11월, 12월을 올렸었다면 고점에서 다이빔이 나올 거라고 봤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오히려 상승과 조정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11월 말, 12월이 돼가지고 다시 올리기 시작한다면 12월, 1월, 2월까지는 불장으로 쭉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7월에는 왜 알트가 가고 비트가 따라간 건가? 라고 봤을 때 바로 이때 이더리움 런던 하드포크가 있었죠.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 알트들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한 강력한 호재가 있으니 이더리움이 먼저 가고 그 뒤에 비트가 쫓아간 거였고요. 그 후에 반대로죠. 10월에는 비트가 왜 먼저 갔을까요? 바로 템루트라는 거대한 업그레이드도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비트가 먼저 가고 알트들이 쫓아온 형태였습니다. 즉 단순하게 차트로 이렇게 딱딱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그림과 업그레이드 관련된 거 호재성 있는 뉴스들을 보고 순서가 달라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트 얘기를 왜 했냐면 이제 후오비 리서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플랜 B 되게 유명한 인플루엔서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어떤 차트적으로만 이제 얘기를 했던 게 거시적 요소가 반영이 안 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물론 가격 예측에 몇 달 이런 것들이 성공을 했지만 처음으로 실패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11월 가격을 비트코인을 거의 100K 가깝게 98K를 찍어놨는데 현재 뭐 58, 59 사이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 뭐 한 5일 정도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유는 외부의 거시적 요소를 무시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뽑았고요. 뭐 코로나 코비드-19 팬데믹 이것 제가 이제 전 영상에도 보여드리면 코비드-19 케이스가 올타임 하이를 찍을 때일수록 비트코인이 올타임 하이를 갔다. 그리고 흐르고 다시 요거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긴밀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심해져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미국 어떤 제롬 파월이 생각하는 경제 회복이 안 됐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헬리콥터 머니처럼 캐나다도 마찬가지죠. 돈을 지원을 계속 해주고 있고 사람들의 경제 회복도 안 됐는데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제 활동은 안 하는데 돈은 받고 있고 돈의 어떤 이 물량 자체가 늘어나니까 이게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되면 뭡니까? 그러면 암호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 디지털 골드라고 생각하는 것 쪽에 가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플랜 B가 예상한 가격이 맞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어떤 투자 심리나 그리고 거시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좀 틀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던 그럼 이번 조정 후에 다시 올라올 코인은 누가 될 것인가? 저는 다이빔이 나온다면 이제 추후에 3개월이나 뭐 이 마지막 상승 후에
나온다면 그 마지막 불장의 주인공은 이더리움 및 이더리움 계열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계열을 기관과 어떤 거래소에서 밀어주고 있어요. 현 시점에서. 그리고 이게 다이빔 전에 분명히 밀어준 거에 대한 돈을 회수하려고 할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더리움 자체의 펀더멘탈에 체인지가 된 게 누적이 되고 있는데 이제부터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번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벤처 캐피탈이나 기관 그리고 어떤 이런 투자하는 세력들의 자료들을 분석해 본 결과 가장 공집합이 많은 코인들 리스트를 쭉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등이 이더리움이었어요. 가장 많은 공집합인, 그러니까 이런 벤처 캐피탈이 이더리움을 뽑은 게 가장 많은 순으로 따지니까 2등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 내부 자료가 이 컨피덴셜한 거라 제가 이거 오픈은 여기서 못 해드리지만 암호화폐 시장 특성상 핫한 벤처 캐피탈이 밀어주는 코인일수록 쉽게 뭐 흔들리거나 없어지거나 망할 가능성이 진짜 뭐 현저히 뭐 0에 가깝고 장투 또한 가능한 코인이 되겠죠. 1등과 3등 또한 이더리움 계열에 매우 근접하고 연관이 돼 있는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더리움 자체가 어떻게 보면 1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요 1등 코인 뭐였을까요? 다음 기회에 특집으로 제가 그 코인을 분석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건 거래소 얘기인데요. 크로 관련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크로 자체 코인의 우수성, 거래소 코인, 그리고 크로 크립토에서 계속 하고 있는 이런 뭐라고 할까요? 뭐 체결, MOU, 뭐 어떤 파트너 맺는 이런 등등등 너무 잘해주고 있다고 얘기해 드렸고,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당연히 시야로 수익 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0.1 아니 그 밑에서부터 쭉쭉 사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못해도 한 8배, 9배 정도는 올랐을 것 같고요. 그때 제가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다라는 게 바로 시야로 슈퍼차저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큰 방향성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9월에 비트코인이 확 오르기 전에 슈퍼차저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9월에. 그 전에는 엑시 인피니티 얼마나 잘 갔는지 아시죠? 그리고 시바이누, 뭐 시바이누도 지금 거의 10배? 0이 하나 없어졌어요. 시바이누 제가 알려드렸을 때랑 비교해서. 나지코인도 0이 하나 뭐 없어질 정도로 많이 올랐잖아요. 이 정도면 이게 그냥 제가 단순하게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는 뇌피셜이 아니라 좀 생각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슈퍼차저가 뭐냐? 이더리움입니다. 뭐 더 길게 이제 말 안 해도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이거 관련돼서 이제 크립토도 관련돼서 좀 하시고 싶은 스테이킹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영상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 크립토 코인 디파이하고 15% 이자 받는 법. 네,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펀더멘탈과 투자 심리에 대해서 좀 이해를 시켜드리면요. 이더리움 네트워크 자체가 이 런던 하드포크 EIP15559라고 하죠. 이거 도입 후에 약 100만 이더리움의 소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일 기준인 거죠. 약 3억 달러 규모가 이제 소각된 거예요. 없어진 겁니다. 여러 데이터에 따르면 제가 말씀드린 이 오픈시 NFT 플랫폼이 핫하다라고 했는데 이 오픈시, NFT 게임 엑시 인피니티, 그리고 뭐 유니스왑, 스시스왑, 탈중앙 거래소 등등등, 그리고 USDT, USDC 뭐 서로 전송 주고받고 메타마스크, 이더리움 뭐 등등등에서 다 이제 수수료와 거래 활동을 할 때 이더리움을 소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소각 자체가 뭐를 의미합니까? 기술력은 점점 더 많은 정말 NFT 핫하잖아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이더리움을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이더리움 자체 양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전보다. 물량 자체가 이더리움을 계속 찍어내고 있지만 크게 늘지 않는 거죠. 사람이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그러면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가격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시작보다 처음에는 뭐 10,000, 100,000, 5만, 뭐 15만 이렇게 가다 이제 벌써 100만 이더리움의 소각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일어날 거면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더리움 뒤에 얼마나 많은 고래들이 있는지 아시죠? 힌트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24시간 이더리움 고래들이요. 마틱, 샌드, 유니 등 알트 매입을 했어요. 이더리움 1등이죠. 뭐 이더리움 고래니까 당연히 이더리움 1등이죠.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죠. USDC, USDT. 그 다음이 바로 마틱입니다. 유니스왑, 체인링크. 그쵸?
WBTC도 사실 비트코인을 이더리움 해서 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빼면 이 알트들과 이 코인들을 눈여겨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무슨 코인에 어떻게 투자하면 좋겠다라는 게 조금 감이 잡힐 겁니다. 자, 전체적인 그림 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25일 북미 기준 목금토일 땡스기빙 연휴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이제 추석 같은 거죠. 그래서 추석 이번에 앞두고 물량이 막 빠지면서 그때 약간 하락장이 왔었잖아요. 조정장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일주일 전부터 물량이 빠지면서 하락장과 조정장 비슷하게 나왔던 거고, 물론 탭루트가 끝났다. 끝났으면 이게 뭐예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라는 익절 구간이었다는 거죠. 왜냐면 이때 당시에 악재가 없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번에는 66, 67K에서 54, 55, 56 요렇게까지 근접하게 내려갈 만한 악재가 없었고, 단순하게 이익 실현 같은 건데, 이거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추석, 빔, 그리고 탭루트, 이익 실현, ETF 불발. 근데 ETF 불발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그냥 저는 푸르르한 불장을 가기 전 한 번 더 이걸 시키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크지 않고 지금 횡보 내지 바닥을 다질 거로 보이고 다음 주 11월 마감, 12월 들어가면서 방향성이 쭉 상승으로 롱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호재들이 좀 예상이 되고요. 요 12월 2일날 암호화폐 패널 토론 포함 투자자 자문 공개 회의 진행이 있는데 요것도 되게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마이애미 컨퍼런스 같이. 그래서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차트적인 거나 어떤 단서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요. 비트의 해시레이트가 역대 최고죠. 해시레이트가 최고면서 고래들이 아주 해피하고 있습니다. 채굴자들. 거래소의 보유 물량 현저히 낮아졌던 그거는 사람들이 입금해서 코인을 팔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호들러 중이거나 매수 중 계속 사고 있다는 거죠. USDT로 코인을. 그러니까 고래가 버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두고 여러분 차트적으로 보면 585, 600, 616을 돌파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요. 이게 돌파가 돼서 요 위에서부터 돌면은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십시오. 자, 아직 절대 푸르르한 불장 안 끝났습니다. 오히려 조화로 조정 및 하락이 잘 다져지면 상승을 곧 시작할 듯 합니다. 물론 누누누누히 말씀드렸듯 3분 투자 보수적인 관점은 여전하고요. 조정의 바닥의 끝. 이건 누가 합니까? 이거 어디가 끝이다. 바닥의 끝을 정확하게 수치로 54.7250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저도 이제 박스권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57을 견뎠으면은 한 번 더 그냥 11월에도 그냥 계속 쏘았을 것 같은데 57을 한번 좀 뭉개고 한 55.5였나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밑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바로 회복하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죠. 이 숫자는. 그래서 대응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all time high 인사이트 뉴스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좀 축하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1년 유예가 됐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 이제 여야가 사실상 합의를 했다라고 보고 원래는 어떻게 보면은 다음 달까지 빼지 않았으면 과세 시점이 2022년 1월이었으니까 바로 세금이 매겨지는 거였는데 지금 이게 유예될 걸로 거의 사실상 합의라고 하네요. 결과는 29일 날 나옵니다. 이건 한국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일 뒤에 나오는 것 같고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는 내용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는 다이빙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미들과 그러니까 대중들이 더 붙을 수 있는 내용 같고요. 이건 진짜 너무 정말 좋아. 정말 좋아. 오히려 좋아도 아니에요. 이거는 바로 비트코인을 해빙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매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요거죠. 지금 가상자산 양도 차익을 기타 소득을 분류하고 250만원 초과하는데 20%를 적용한다고 했지만 요게 주식처럼 좀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이런 것들 추가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식과 같이 처리를 해서 투자자 보호도 해주고 투자자 관련돼서도 안정장치를 좀 만들어 주길 바래요. 우리 또 로버트 기요사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우리 아빠는 아닌 우리 또 기요사키 님이 인플레이션은 세금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더 매수할 기회다.
저도 이거에 동의하거든요. 이 빈곤층과 중산층에 부과되는 세금인 반면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드는 수단. 그러니까 이게 갭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빈곤층과 이 부유층이 더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빈곤층에서도 코인을 꼭 사셔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파이낸셜 프리덤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은 금과 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부동산, 석유를 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당신은 무엇을 사고 있나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우리는 이거를 포트폴리오화를 하는데 뭐 우리가 이걸 다 할 수 있으면 매우 좋지만 그렇게 어려우니까 적어도 이거를 포트폴리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JP모건 금리 인상 시기 이더리움 관련주 투자 추천. JP모건이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약간 걱정되기는 하지만 JP모건 또한 이더리움에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받고 할 이 capability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더리움을 계속 밀고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디지털 금으로 취급되는 비트코인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이더리움은 금리 상승에도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요 NFT, Axie Infinity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것들이 다 이더리움에서 가지고 놀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사용을 하면서 이더리움이 소각되고 있다는 거 제가 위에서 다 설명했죠. 이제 이런 뉴스를 보면 왠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만 큰 변동성, 그러니까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투자 효과를 얻는 방법으로 이더리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되어 있는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하이브 블록체인 이게 최고라는 곳이죠. 주식, 나스닥이든 주식을 좀 선택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를 다이버시파이, 다양화하라는 겁니다. 텍사스 전력망 운영사가요 2023년까지 채굴 전력이 5배 증가를 전망했어요. 그래서 텍사스에서 현재 이제 많은 채굴 이거를 받아내고 있는데 그거에 있어서 텍사스에서 전력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저는 텍사스 주가 이 채굴하는 업체나 채굴 이거를 더 많이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캐나다 단풍국에서는 지금 현재 친환경 에너지로 채굴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미국 또한 그런 것들을 많이 설치하고 사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또 24시간 이더리움의 고래들이요. 이번에는 FTT와 마나, 갈라 등을 알트를 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FTX 토큰이죠. 이것도 FTX 거래소 코인인데 이것도 이제 다시 갈 때가 됐어요. 그리고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마나 요새 가장 핫한 코인 중 하나입니다. 베리 실버트가 이제 계속 마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디센트럴랜드 이 게임과 관련된 걸 계속 옹호하고 있고 갈라도 정말 많이 갔죠. 네, 참고하시고요. 호주 증권 투자위원장 암호화폐 투자점 위험 충분히 인지해야 이런 어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냥 아무거나 무슨 코인이든 모르고 사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고 똑개처럼 배우고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지. 뭐 이거 아주 유명한 격언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야 될 암호화폐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거 저는 호주에서 이렇게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오지. 저번에 뭐라 그랬죠?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건 위험한 것이지만 투자를 안 하는 건 더 위험한 것이다. 나는 진짜 요새 약간 호주스러움, 호주 아우라, 상당히 흥미롭네요. 호주도 한번 방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블룸버그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이라고 말씀드렸죠. 언급될 증시 이슈로 암호화폐 관련주 등을 꼽았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땡스기빙이 시작했는데 가장 언급이 많이 될 주식시장 이슈 중 하나가 암호화폐 관련주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장 중요한 점 6만 달러 회복. 알트코인이 반등함에 따라 라이엇 블록체인 얘기가 나오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우리 마이클 셀러님이 계신 곳이죠. 이런 주가가 대거 상승했다라는 얘기도 하고 엔비디아 그리고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메타버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페이스북부터 아마존, 애플 이런 대기업들이 추수감사절 식탁 대회를 지배할 것.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 다시 일터로 돌아와서 살 것, 뭐 이런 거가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또 다른 거? 자, 암호화폐는 쉽니까? 안 쉽니까? 안 쉬죠. 안 쉬기 때문에 대화하다가도
와 이거 지금 사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바로 살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암호화폐 우수성. 주식보다 낫죠. 주식은 이거 다시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열리면 또 뭐합니까? 은행에서 또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돈을 넣어서 또 돈을 바꿔서 사야 되는데 암호화폐는 어떻게 하죠? 그냥 바로 결제. 24/7, 365. 암호화폐가 주식보다 우월하다. 네, 그렇습니다. 리플 CEO, 미국 SEC와의 법정 소송 내년 마무리 예상이 되고 있다. 예, 리플을 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내년쯤 마무리될 거라고 예상을 한다네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다. 그래서 리플은 자꾸 뭐라고 있는 거냐면 리플 이꼴 암호화폐 아니냐라는 프레임을 계속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뭐라고 하지만 살려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에 관련 여기 보십시오. 아랍에미리트,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 자, 요거 제가 다 어떻게 보면은 앞서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다. 중동, 그리고 일본, 싱가포르, 스위스라는 거. 여기에서 나오는 좀 규제나 가이드라인 같은 걸 보시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좀 쫓아가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오케이한 어떤 거래소들의 방침이나 이런 데 믿을 수 있으실 겁니다. 인플레이션 높아지면 어때? 당연하죠. 암호화폐 시장이 순풍입니다. 오히려 좋아. 정말 좋아. 가능하지가 되는 겁니다. 폴리곤 디비전 네트워크의 메타버스를 입점을 했어요. 이더리움 확장성 프로젝트 폴리곤이요. 랜드 세일을 통해서 랜드를 배분받았답니다. 그래서 폴리곤이 지금 메타버스까지도 확장을 해서 가상 컨텐츠 구성하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아죠, 보아. 금리 인상 쇼크 올 거다, 약세장을 전망한다 라는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다이빔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2022년이죠. 주식시장은 어려움을 겪을 것. 높은 인플레이션이 되면 금리 인상될 거 뭐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페더럴 이제 연방준비제도는 피해를 감수해서라도 긴축 정책,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거를 좀 빡세게 굴리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뭐 기업 이익은 지금 단계에서는 급증하고 있지만 뭐 금리 인상되고 EPS에 압력 가하게 되면은 결국 어렵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 거에 대한 예상은 하셔야 됩니다. 물론 당장은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똑같은 얘기를 또 했거든요. 그래서 제롬 파월 같은 사람이 상당히 보수적이고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무언가를 바꿀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내년 2022년이 아직 엄청 남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익 실현이 가능한 구간이나 조금의 현금화는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미국 OCC 등 규제당국 내년 암호화폐 규제 지침 공개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미국의 규제기관들이 보여주는 이게 진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이게 뭘 보고 발표를 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나온 규제 부문에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이 나라들을 배경으로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도. 그걸 보고 미국스럽게 만들어서 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및 기존 커스터디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구매나 판매를 대리해주는 브로커에 대한 거죠. 담보대출은 그럼 어떻게 할 건지, 스테이블 코인은 도대체 누가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할 텐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전 규제 기관의 허가를 받아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제 지금 프레셔를 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 쪽에서. 그래서 조금 더 시스템을 갖추고 더 뭐 나아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저는 이것도 진짜 대단한 이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테더의 공동 설립자가요. 이제 상원 의원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브록 피어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테더와 블록원 블록체인 캐피털을 공동 설립한 인물이고 지금 버몬트 쪽 상원의원이 은퇴를 해서 여기에 출마를 검토 중이다. 그리고 이분이 미국 대선에도 이제 나오려고 했는데 상원의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대선에 나온다면 진짜 테더를 설립한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을까요?
자금, 수수료 비싼 이더리움을 떠나 로닌 아발란체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수수료가 계속 비싸지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많이 사용하고 컨제스션이 많이 심해지고 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엑시 인피니티의 어떤 사이드 체인 로닌이나 아발란체 이거 아주 잘 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뭐 폴리곤, 매티크도 마찬가지인데 이더리움 자체를 많이 쓰고 사람들이 쓰면서 이제 갖게 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코인들은 진짜 잘 될 거예요. 계속 얘기 드리는 것 같아요. 해소할 거 하는 기능의 코인들을 잘 보십시오. 이더리움 자체도 높아지겠지만 이더리움이 높아지면 같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코인들만 충분히 잘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으셔도 충분히 수익이 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인도에서 말들이 많죠. 암호화폐 전면 금지하냐 안 하냐 갖고 얘기가 나왔는데 뭐 이제 애널리스트가 생각하기에 전면 금지는 솔직히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의 어떤 규제를 하려고 하는 거는 맞지만 전면 금지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좀 필요하다는 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도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암호화폐만 이렇게 이제 리미트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팽창 중이고 NFT 같은 것도 점점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서 전면 금지는 어려울 거다. 모호한 내용이 이제 모호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프라이빗 암호화폐는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이미 인도 개인 투자자들이 66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근데 이걸 갑자기 다 막으면 이게 말이 되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지금 인프라법 수정하는 것처럼 의회 논의를 좀 거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과세를 하겠다 그랬는데 1년 유예가 된 것처럼 계속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에이다하고 트론이 이토로라는 어떤 모바일 투자 앱에서 뭐 이런저런 규제 문제로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나왔고 이것 때문에 에이다하고 트론이 좀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에이다가 이토로라는 거 하나에 뭐 휘청할 만한 그런 코인은 아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비트가 떨어지고 있고 비트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좋은 호재성 뉴스가 아니라 안 좋은 뉴스가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더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 뭐 에이다가 뭐 이대로 뭐 끝났다 트론이 끝났다 어디 갈 코인들은 아닙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또 지방시 요 유명 패션 브랜드가 이제 오픈시에서 NFT의 15종을 첫 출시를 했어요. 바이낸스가 프랑스를 왜 이렇게 또 좋아하나 했더니만 생각해보니까 프랑스에서 패션 브랜드가 진짜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다 NFT와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아티스트 치토와 협업해 만든 폴리곤이 또 나오네요. 기반 NFT 15종을 오픈시에서 출시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저도 이런 거는 추후에 한번 좀 실질적으로 NFT 이런 경매와 이런 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제가 지금은 NFT를 오닝하고 있는 거는 오픈시에서 .crypto 어떤 도메인을 계속 제가 오잉을 하고 있거든요. 뭐 저번에도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좀 아티스트 거는 아직은 사지는 않았는데 한번 좀 참고해서 추후에 사게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콜린스 사전, 유명하죠? 콜린스 딕셔너리 영어 사전인데 NFT라는 요 단어를요 2021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습니다. 와우, 한마디 요약입니다. 2021년은 NFT의 해 라는 얘기가 뭘 의미합니까? 암호화폐가 이제 뭐 이런 거죠. 전 세계 트렌드다. 그쵸? 축하드립니다. 특히 과세도 유예되고 오늘 되게 좋은 뉴스들이 많았어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뭐 지금 상당히 뭐 아이디어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있어서 너무나 많은 호재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기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Alltime I Coin 유튜브 구독 꼭 하시고 전세계 코인 뉴스와 인사이트 같이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등이 시작되면 좋겠네요. 돈 버.